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작업은 일단 뒤로 조금 미루고 텔레그램 채널로 많은 종목을 공유를 드렸는데요. 텔레그램 채널 주소는 영상 설명란하고 댓글창에 있으니까 텔레그램 채널도 많이 구독하시고 더 많은 정보 우리 같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텔레그램으로 공유 드렸던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는데 일단 관심 종목으로 5종목 정도 선정해봤습니다. 바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보고 계시는 한컴 라이프 케어입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는 제가 포스팅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약간 고점도 갇혀 있고 저점도 갇혀 있는 이런 수렴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렴의 끝 방향에서 탈출 방향이 반드시 위로 나간다. 이 방향으로 뚫어진다라고 100% 우리가 보증하거나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준으로 이제 요 저점을 찍고 다시 이 음봉 몸통을 되돌리는 지금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격대가 싸졌을 때 반발 매수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상단선에 한 번 더 헤딩하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움직일지 아니면은 또 헤딩하고 밑으로 확 빠져버릴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대응 가격대는 5,700원 정도 이렇게 좀 선정을 해놨는데 블로그랑 텔레그램 채널에는 제가 이거를 어제 포스팅을 해가지고 사실은 음봉 떨어질 때 잡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양봉이 떠버리면서 약간 쫓아가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첫 타점을 높게 잡는다면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내려올 때 좀 기다렸다가 여기 요 추세선에 근접하거나 이 지지선에 근접했을 때 두 번째 타점을 활용해서 분할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TNL입니다. TNL은 앞쪽에 이렇게 큰 상승 추세가 한번 있었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으로 좀 바뀌었죠. 이렇게 내려가던 흐름이 지금은 옆방향으로 탈출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던 게 옆으로 이 방향으로 좀 방향을 바꿔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요 바닥에서 시작한 가장 낮은 바닥에서 시작한 상승 추세는 사실은 이렇게 이미 한 파동이 이탈이 나간 걸로 좀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좀 다시 보자면 이 파동의 움직임이 여기가 저점,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리고 찍고 다시 여기 요렇게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지지받아서 고점을 한 번 더 이렇게 올렸어야 가장 베스트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와 여기가 쌍바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지금 241선 돌파 그리고 요 선행 스팬 때 돌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인데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위로 돌파했음에도 조금은 탄력이 살아 움직이는 밑으로 강하게 저항받고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단기 이동 평균선이 모두 정배열이고 61선 꼬리 딱 달고 오늘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탄력이 살아있고 무언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앞에 추세하고 걸쳐지는 라인인데 사실은 여기도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정방향이라면 이 녹색 형광선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방향으로 얘가 원래 가고자 하는 그런 탈출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밀려 내려와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이게 이 안쪽으로 회귀해서 여기에 지탱이 되면 기대 수익률을 이 상단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단기적인 요 저항선 위쪽으로 올라서서 주가가 안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따라가는 포지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밑으로 요 단기적인 요 짧은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떨어질 때 잡는 게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대응 가격대를 우리가 선정을 해보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응 가격대를 일단 선정을 해보자면 가장 짧게 봤을 때는 정말 짧게 봤을 때는 뭐 35,800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길게 보겠다 하면 34,000원대까지는 좀 열어서 그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여기 35,000원대를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이 정배열의 상태가 또 역배열로 뒤집어지고 지금 뚫어놓은 요 스팬 자리, 요 스트레스 영역으로 다시 거꾸로 처박히는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짧은 기회를 한번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이오 톡스택입니다. 바이오 톡스택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짧은 구간에 한정해서 좀 보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서 아래로 또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어떤 수렴의 방향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렴의 탈출 방향이 무조건 위라는 보장은 또 보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몰라요. 이게 위로 뚫어질지 밑으로 처박을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건데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요 더 짧은 단기적인 이 흐름이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요 추세 상단을 때려주고 돌파가 될지 아니면 또 저번에처럼 이렇게 이런 주요 저항 구간들을 뚫어냈다가 못 지키고 빠지고 뚫어냈다가 못 지키고 빠지고 또 이렇게 시도했다가 빠지고 시도했다 빠지고 이 흐름이 반복되는지는 계속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렴의 끝단에 거의 다 와 가는데 수렴의 끝단에 거의 다 왔는데 얘가 계속해서 윗꼬리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좀 상승 방향에 가깝게 조금 더 상승 방향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제가 핑크색, 요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불 들어온 게 거래대금 터진 날이거든요. 근데 이 거래대금이 터졌던 날들이 어, 모두 다 양봉이에요. 물론 뭐 몸통이 짧은 것도 많지만 다 양봉 캔들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져 나왔고 또 여기에도 그래요. 사실 거래대금 터지진 않았지만 이 윗꼬리를 계속 만들면서 어느 특정 구간의 물량들을 계속 덜어내고 그 몸집을 조금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소위 많이 들어보셨을 매집봉 그런 형식으로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톡 스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요 추세선보다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쫓아가야 되는 자리가 맞죠. 근데 이것도 아직 이 기간이 끝까지 가기에는 기간이 남는데 사실은 몰라요. 여기서 그냥 뚫어줄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빠져버릴지는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조금 기다려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7,580원 정도까지 열고 이렇게 분할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 타점을 조금 높게 잡고 여기에 근접했을 때 나머지 반 비중을 들어가야 밸런스가 조금 맞아지거든요. 근데 첫 타점에 너무 높은 비중으로 여기서 딱 때려버리면 만약에 여기까지 빠질 때 못 버텨요. 이게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여기서 바로 탄력 살려서 그대로 딱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반타점은 여기에 잡고 또 밑으로 내려올 걸 감안해서 반은 밑에서 잡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핫한 FNF 홀딩스예요. FNF 홀딩스도 제가 사실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참 전에 공유를 조금 드렸고 이미 많은 수익을 좀 클리어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이 구간을 우리가 이 돌파된 구간만 딱 요만큼만 놓고 보면 엄청 많이 올랐다고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앞에 이 급락 떨어진 구간에 비하면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리고 왜냐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이제 돈 터지는 이런 자리들, 여기도 물론 이렇게 음봉 큰 거 하나 떨어지면서 저점 낮추고 좀 움직이는 어려운 흐름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음봉부터 우리가 기준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쭉
타고 내리다가 얘도 옆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고점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481선을 아래로 이탈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쫓아가게 되면은 정말 많이 쫓아가는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거는 밑으로 조정이 내려올 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 상승폭의 절반은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단기적인 거래가 많이 터진 이 캔들의 상승의 절반가량이 조정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241선을 기준해서 여기 지지라인 만들었던 이 241선을 기준해서 이 밑으로 분할을 해보는 게 어, 조금은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사실은 가파르거든요. 조금은 가파른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쉬어가는 자리가 만들어질 텐데 그 타점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바닥 찍고 여기 바닥 찍고 이 바닥이 여기서 나올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어떤 이렇게 돌파된 봉의 형태로 그냥 여기서 횡보가 좀 이어지면서 그렇게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닥을 높였고 높인 만큼 고점이 올랐는데 이제는 조정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밑에서 분할해서 봤던 아니면 첫 타점을 높게 잡고 아예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점을 이렇게 해서 형성을 한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대응 가격대가 되는 거고 기다렸다가 잡으면 여기가 분할 매수의 영역이 되는 거고 여기가 대응 가격대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MK전자인데요. MK전자도 이미 블로그에 한 차례 포스팅을 했고 그 내용을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이런 하락 수렴의 자리에서 이 방향으로 탈출은 됐고 나름의 거래량이 생성되면서 기준 삼을 수 있는 캔들이 하나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이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저점에서 이어지는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이 라인이 아직 살아있죠. 근데 이 거래는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거래 터진 캔들에서 절반 정도 조정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타점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만약에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요 추세선을 이탈하면 대응한다. 이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요 가격대 라인을 선정해서 어, 이탈하면 대응한다. 세 번째는 아예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서 밑에서 받아보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요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모두 또 역배열로 뒤집어집니다. 그 61선, 요 1,500원짜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61선도 거꾸로 뒤집어지는 자리, 그리고 또 스팸 밑으로 잠기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짧게 보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변화량이 이게 뭐 여기서 바로 요 갭자리 메꾸고 바로 튀어 오른다 이런 관점을 갖기보다는 이 단기적인 이동 평균선들이 살아있는 위치에서 기회비용적인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끌어갈 수 있는 위치는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것도 관심 종목 일단 넣어놓고 흐름을 꾸준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